2월 26일 2월 설을 보내고 있는 곰씨는 모처럼이 연휴에도 기분 좋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최근 주식 투자에서 슬럼프를 느끼고 있어서였다. 202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상승장이 이어져 왔는데 곰씨의 계좌에는 변동이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급격한 상승장에서도 곰씨의 계좌에는 변동이 없었을까? 곰씨는 매일 시장을 관찰하며 주도 섹터에서 추세 추종 매매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그냥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닌 섹터의 단체 상승, 그리고 적자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큰 수익률을 위해 시가총액을 5천억에서 5조 내의 종목에서 선정하고 있었다. 한번 투자 최대 비중은 20%로 최대 5종목 투자를 선호했다. 그만큼 선정 기준도 나름대로는 깐깐했다. 원칙을 잘 유지하던 곰씨, 상승장에 좋은 영향을 받아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내며 계좌가 우상향 중이었다. 최근 시장을 보며 곰씨는 이때까지 보지 못한 현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지수 전체가 큰 급등을 보이며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온 것이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쇼티지 현상으로 시장의 모든 수급을 가져가며 큰 급등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대 5조를 넘기면 안 되기에 곰씨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은 종목들이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한화시스템, 효성중공업 등 실적이 나오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며 중소형주 종목들은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 물론 그 와중에 이수페타시스, 한전산업 등 주도 섹터 내의 종목으로 꾸준히 수익은 내고 있던 곰씨였다. 하지만 문제는 포모에서 시작되었다. 주변에서 항상 주식을 물어보던 친구, 지인들이 어느샌가 나보다 더 큰 수익을 내고 있었다. 곰씨는 하락장의 무서움을 알기에 항상 고정 비율로 투자하고 손절도 종목당 최대 10%가 되면 미련을 가지지 않고 손절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종목에 몰빵해서 피본적이 많던 곰씨는 항상 조심히 투자했다. 그에 비해 지인들은 1억이 넘는 큰 돈으로 흔히 우량주라 불리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에 투자하며 2배에서 3배 수익은 가볍게 내고 있었다. 남과의 비교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수천 번 다짐했던 곰씨. 초반의 삼성전자 상승세에서는 잘 버텼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찍고 조정받은 뒤 HBM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다. 현대차도 젠슨 황 CEO와의 깐부 회담 이후 CES 2026에서 아틀라스로 주목받으며 피지컬 AI 주로 리밸런싱 되며 하루에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날도 연출되었다. 그에 비해 중소형주는 하루에 10%가 넘는 상승을 보인 뒤 윗꼬리를 달며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었다. 내 원칙이 틀렸나? 시장 장세에 맞춰 원칙도 바꿔야 하나? 많은 생각이 드는 곰씨였다. 날이 갈수록 반도체 대장주들은 많이 벌어진 이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했다. 지인들은 더 이상 곰씨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고 손절을 왜 하냐고 역시 존버만이 답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곰씨였다. 그렇게 멘탈이 크게 흔들리고 있던 곰씨는 원칙을 어기고 갑자기 안 하던 가치 투자 개념을 집어넣었다. 최근 뉴스에 우주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그동안 많이 공부해왔던 세트렉 I라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많이 공부한 종목이었기에 확신이 있었고, 지난 SPG 투자 경험으로 기술주가 주목을 받는 순간이 계좌 퀀텀 점프의 기회로 알고 있던 곰씨였다. 세트렉 I는 주봉상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일봉상은 121선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었다. 원래 추세 추종을 하던 곰씨는 큰 상승이 나온 뒤 눌림목에 들어가는 매수 타점을 좋아했지만 뜬금없는 가치 투자로 돌변한 곰씨는 상승을 예측하며 11월 24일 비중 100%로 매수로 들어갔다. 매수한 뒤 속으로 앞으로 우주 시대는 열릴 수밖에 없고 지금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곰씨였다. 매수 후 다음날 퇴근 후 종가를 확인한 곰씨는 잠에 들 수 없었다. 세트랙 I의 이사회 의장이 정부 허가 없이 국가 핵심 기술을 UAE에 넘겨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소식의 장마감 이후 18%가 넘는 하락을 하고 있었다. 가치 투자였다며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한 뒤 냉정하게 판단을 내렸겠지만 곰씨는 비중이 100%였기에 그런 생각하기도 전에 겁에 질려 손절했다. 떨어지는 호가창을 보고 있자니 하한가로 직행할 것 같은 무서움이 들었기 때문이다.
비중이 작은 상태에서 하락과 비중 100%일 때의 하락은 겪어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공포감일 것이다. 곰 씨의 큰 손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주변 지인들은 삼성전자 투자로 계속해서 수익을 불려나가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연일 코스피 5천 목표라는 말과 증시 호황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 여러 번 멘탈이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곰 씨였지만 이번 손실은 충격이 매우 컸다. 그래도 투자는 이어나가야 했던 곰 씨였기에 분을 삭히며 매매일지를 썼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한 글자 한 글자 곰곰이 써보는 곰 씨. 쓰다 보니 느낀 건 결국 원칙을 어긴 본인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과의 비교를 했고 포모를 느꼈고 원칙을 어긴 곰 씨. 다시는 원칙을 어기지 않으리라 다짐한 곰 씨였다. 마음을 다잡은 곰 씨는 남은 시드머니로 다시 5종목으로 나눈 뒤 추세 추종 투자를 이어나가리라 다짐했다. 기회는 곰 씨에게 빠르게 찾아왔다. 12월 12일 스페이스X가 올해 여름쯤 IPO 예정이라는 소식에 우주 섹터에서 단체 급등이 나왔다. 세트랙 아이도 두 자릿수가 넘는 급등을 하며 121선 위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곰 씨는 1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눌린 목에 재매수에 들어갔다. 우주 섹터가 단체 상승세를 이어가며 세트랙 아이도 1월 2일 상한가를 가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20%의 비중으로 매수한 세트랙 I는 어느새 수익률이 80%를 넘기고 있었다. 이 방법으로 가면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 있겠다고 판단한 곰씨. 갑자기 머릿속으로 저번에 내가 잃었던 금액이 얼마나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5년 월간 수익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던 곰씨는 그 손실 한 번에 2025년 전체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만약 내가 그때 뇌동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곰씨. 그 순간 다시 한번 이상한 생각을 하는 곰씨였다.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세트랙 아이를 보며 그래 내 판단이 맞았어 하고 분산해놨던 나머지 4종목을 모두 매도하고 다시 한번 세트랙 아이로 몰빵을 하는 곰씨였다. 지나고 보면 큰 손해를 본 것을 만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곰씨. 다시 한번 몰빵하며 세트랙 아이의 수익률은 80%에서 20%로 낮아졌다. 몰빵한 뒤 다음날 1월 12일 세트랙 아이는 고가에서 다시 14% 급등하며 곰씨에게 확신을 실어줬다. 11선이 무너지면 매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곰씨였다. 세트랙 아이는 급등 이후 4일 정도 조정을 보였다. 어느새 수익률은 다시 20%대로 내려왔고 곰씨는 이 수익마저 없어질까봐 11선이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전액 매도했다. 비중이 100%였기에 전재산이 하루에 5% 이상 왔다 갔다 하니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곰씨였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수익을 냈지만 뇌동매매로 큰 손실을 본 날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익이었다. 매도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둘러보던 곰씨는 다시 한번 허탈감을 느꼈다. 대형주들은 끊임없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었고 여전히 지인과 친구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몰빵 투자를 유지하며 계좌가 퀀텀 점프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곰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트랙 아이는 곰씨의 매도 이후 21선을 지켜주며 2배 정도 이상 더 상승하여 18만원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중이 100%면 5% 하락에도 온 세상이 무너지지만 비중이 20%였다면 10%가 빠져도 건강한 조정이라며 차분히 차트를 복귀했을 겁니다. 결국 수익금의 크기는 확신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비중에서 나온다는 걸 세트랙 아이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는 5천이 넘어 연일 상승해 가는데 내 계좌만 멈춰 있을 때의 그 적막함,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포모라는 괴물입니다. 결국 곰씨를 흔든 건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남들의 수익률이었습니다. 평소 20% 비중을 철저히 지키던 곰씨가 100% 몰빵을 선택한 순간 투자자가 아니라 변동성에 영혼을 맡긴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연휴, 계좌 숫자는 잠시 잊으시고 곰씨처럼 나를 지켜줄 원칙 하나만 다시 정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곰씨의 사연과 함께한 주식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